자, 우리 O2가 90페이지고요. 혼합물이 분리 2입니다. 내용 정리 지금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혼합물의 분리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섞여져 있는 혼합물을 성분 물질로 분리시킨다. 분해 아니야. 분리시킨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혼합물의 분리라고 해. 오늘 배울 거는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를 배울 겁니다. 뭐라고? 용해도 차이. 근데 책에 없는 것도 있어요. 책에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 이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는요. 여기다 쓸까? 여기다 한번 써볼게. 지금부터 배울 거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가 있고 용도가 아니죠. 용해도죠. 잘못 썼다. 요거는 책에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니네가 써줘야 돼.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 플러스 용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차를 이용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 배울 거예요. 얘하고 얘는 달라요. 다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하고 얘는 같아 틀려? 틀려. 헷갈리면 안 돼. 좋아. 자, 그러면 우리가 책에 빠져 있는 게 뭐냐? 이게 빠져 있어. 이 용해도 차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이게 1번이 빠져 있어. 용매에 대한 용해도 차이. 요게 일단 첫 번째 빠져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온도에 대한 용해도 차이는 여기 나와. 됐어? 자, 그래서 온도에 대한 용해도 차이를 재결정이라고 하는 거고, 알겠니? 그 다음 우리는 용매에 대한 용해도 차이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설명합니다. 니네 이런 게 있다? 소금하고 나프탈렌이 있다. 뭐가 있다고? 소금하고 나프탈렌. 뭐가 섞여 있다? 소금 더하기 나프탈렌. 선생님, 나프탈렌이 뭐예요? 성령아, 너 여름철에 남자 화장실 가면 냄새 많이 나는 거 알지? 몰라? 그래서 우리 남자 화장실에는요 뭔가를 막 매달아 놨어. 그치? 그걸 우리가 나프탈렌이라고 해. 좀약 같은 거. 본 적 있지? 대답 잘해라. 너 잘못하면 변녀가 된다. 본 적 있어 없어? 없어요? 그치? 너? 야, 동아 본 적 있지? 없다고? 니네 우리 학원 바로 가면은 이 조준 발사하는데 밑에 보면 뭔가 이게 알약 같은 거 있어. 그게 이거야. 알겠니? 근데 이거를 잘 들어. 섞여 있는 애들을 물에다 집어넣잖아? 그럼 얘는 물에 녹여요. 얘는 물에 녹을까 안 녹을까? 안 녹아요. 물에 안 녹아요. 그러니까 이걸 거름종이로 걸르잖아? 거름종 걸르면 쑥쑥 뽀로롱 위에 나프탈렌이 있고 밑에는 뭐가 있겠어? 소금물. 그럼 소금물이 있으면 소금물을 증발시키면 소금이 남는 거고. 그쵸? 그 다음 이 증발시켜가지고서 여기 있던 물들을 우리가 다시 수증기를 다시 모으면 뭐가 돼? 증류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소금과 물과 나프탈렌 완벽하게 분리가 가능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용매에 따른 용해도 차이야. 니들 책이 없어 지금. 없는 거다. 그래서 알려줬다. 이게 왜냐면 간간히 나오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야. 됐어? 근데 우리가 배울 건 2번하고 요거 배울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제 시작 한번 해볼게. 너희들 책에 나와 있는 용해도 차이는 뭐가 나왔다? 재결적인데 얘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냐? 우리 용해도에 대해서 이미 배웠어요. 이 용해도 배웠는데 어떤 걸 배웠느냐? 얘들아, 용질이 용해되는 거를 우리가 뭐가 된다고 했어? 용액이 된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소금이 물에 녹으면 소금물이 된다. 설탕이 물에 녹으면 설탕물이 된다. 맞죠? 이때 용해되는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용매 100g당 너 몇 g씩 녹아? 이런 걸 우리가 바로 용해도라고 했었고, 그치? 이때 이 고체하고 액체를 섞으면 무조건 고체가 액체에 녹아 들어가죠. 근데 이 고체의 종류에 따라 적당한 현재 온도에서 녹아 들어가는 정도가 다 똑같다, 다 틀렸다, 다 틀렸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온도에서 녹아 들어가는 정도를 알면 우와, 이 물질의 정체를 알 수 있어. 그게 바로 용해도 물질의 특성이야. 근데 이 고체가 액체에 녹을 때는요, 온도에 따라 고체의 용해도 고용위 값은 이런 식이 되는 녀석이 있고 이런 식이 되는 녀석이 있고 기울기가 다 똑같아, 다 틀렸어. 다 틀렸지? 바로 이거야. 한 놈은 기울기가 크고 한 놈은 기울기가 작아.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는데 얘네들을 일단 다 녹여. 일단 다 녹여. 돼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봐. 현재 온도에서
현재 온도에서. 그치? 이 새끼하고 이 새끼가 섞여 있어. 섞여 있다. 얼마 섞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할게. 요 녀석이 요걸 편의상 B라고 하자. 편의상 A라고 하자. 요걸 B라고 하자. B는 이만큼 섞여 있어. 됐어? 그럼 A는 얼만큼 섞여 있는지 봤더니 A는 이만큼 섞여 있어. 됐죠? 현재 둘 다 무슨 상태야? A는 A 것만 보면 되죠. A 그래프 불포화. B는 B 그래프 불포화죠. 맞죠? 자,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야? 온도를 낮출 거야. 온도를 여기까지 낮출 거야. 그럼 낮추면 잘 봐. B는 이렇게 되지. B 그래프에서 곡선 아래 계속 곡선 아래야. 무슨 상태죠? 불포화죠. 그치? 그럼 바닥 밑에 뭐 깔리는 거 있을까 없을까, 윤여가? 바닥 밑에 깔리려면 결정이 생성돼야 돼요. 결정이 생성되려면 곡선 위 아래야. 위! 다시 한번 뭐라고? 곡선 위. 야, B는 곡선 아래 불포하면 불포화야. 뭐 나와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오지. 그치? 그런데 문제는 요 A입니다. A를 온도를 낮춰봐라. 곡선 아래 맞지? 근데 곡선 아래였는데 쭉 온도를 낮추니까 우와! 위에서 아래 뺀 것만큼 이만큼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바로 이 방법이야.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두 가지 녀석을 섞어. 그러면 온도를 낮추면 용해도 차이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녀석이 무조건 뭐가 나온다? 결정으로 나와. 됐어?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쉬워요. 야, 우리는 A하고 B가 섞였대. A는 용해도 차이가 큰 녀석, 온도에 따라 민감, 얘는 온도에 따라 둔감. 그러면 항상 나오는 녀석은 둔감한 녀석이 나와, 민감한 녀석이 나와. 민감한 녀석이 나오지. 그래서 얘들아 잘 봐.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민감한 녀석이 있고 둔감한 녀석이 있는데 이 둔감한 녀석이 주로 나오는 게 염화나트륨이야. 그럼 염화나트륨에 뭔가 섞여 있다? 그럼 얘는 개무시하고 얘만 계산하세요. 다시 한번 뭐라고? 얘는 개무시하고 누구만 계산하라고? 얘만. 알겠어? 근데 이거 계산할 때 조심할 거. 항상 용해도니까 용매 몇 그램, 물 몇 그램? 100g.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자,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고요. 이 방법이 바로 재결정이고 이 재결정을 쓰는 방법이 천일염 얻는 방법이야. 얘네 생각해봐라. 바닷물을 가둬놓고 증발시키면 뭐가 있죠? 소금만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소금 성분 안에 뭐가 있느냐면 잘 들어. 염류야. 너네 1학기 때 배웠었어. 그치? 해수의 성분 물질. 그치? 염화나트륨도 있지만 소금 뭐도 있어. 염화 마그네슘도 있지. 그 다음 바닷물 가다 놨으니까 그 안에 불순물도 막 같이 섞여 있겠지. 그거를 일단 어떻게 할 거야? 물에다가 집어넣어. 그리고 끓여. 그래서 맞아? 뜨거운 물을 집어넣고 끓여. 그러면 이제 얘네들 다 녹아. 알겠니? 싹 다 녹아요. 그 싹 다 녹은 상태에서 위에 떠오르는 건 갖다 버리고 이제 깨끗하게 걸른 물을 가지고서 온도를 낮춥니다. 온도를 낮추면 한 놈은 염화나트륨이고 다른 놈은 염화 마그네슘 기타 등등등이 있겠지. 근데 온도 낮췄을 때 소금 성분은 빠져 안 빠져? 안 나와. 검출이 안 돼. 하지만 염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소금보다는 높잖아. 그 염화 마그네슘이 결정으로 나와. 그럼 결정으로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거름 중에는 걸러. 즉 명주포 같은 거를 걸러. 그럼 소금물은 그대로 빠지고 위에는 염화 마그네슘이 있겠네? 맞아? 염화 마그네슘은 갖다 버려. 쓴맛이니까.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두부 응고제를 쓰던가. 그럼 밑에 있는 소금물에서 그치? 물만 날려버리면 내가 원하는 천일염 얻을 수 있어? 있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김장을 하게 되면 김치가 짠맛이 나는 거고요. 만약 바닷물을 가지고서 그대로 증발시켜서 나온 그 염류, 즉 염화 마그네슘과 염화 나트륨이 섞여 있는 걸 가지고 김장을 하면 김치가 쓰죠. 못 먹습니다. 알겠냐? 됐어? 이게 바로 천일염 만드는 방법. 이걸 우리가 천일염에서 정제소금 만드는 방법.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이해됐냐?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에는 뭐가 있어? 천일염을 섞으면 요 천일염은요 뭐가 있다? 염류가 들어있다. 그럼 염류 성분 중에서 아래가 순수한 여기가 소금물이야. 이게 순수한 소금물이고요. 여기는 불순물이 있는 거야. 내가 필요 없는 거. 염화 마그네슘 같은 거. 알겠니? 그런 다음에 소금물을 증발시키면 여기에 소금이 남는 거죠. 너네 이거 알지? 소금물에서 내가 원하는 게 소금이야? 증발. 소금물에서 내가 원하는 게 물이야? 증류. 까먹지 마. 됐죠? 자, 이제 재결정 볼게요. 자, 밑줄 쳐.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려면 한 놈은 용해도 차이가 크고 한 놈은 용해도 차이가 작은 놈, 이런 놈이 분리하기 쉽겠지. 그러면 지금 잘 봐. 누가 봐도 기울기 큰 놈이 얘, 누가 봐도 기울기 작은 놈이 요 새끼야. 그러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큰 놈하고 작은 놈이 있으면 누구만 보라고? 큰 놈만. 그래서 여기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푸는 거야. 염화나트륨 무시, 붕산 유시. 실제 문제 풀 땐 이렇게. 근데 이건 나중 얘기고요. 오늘은 원리 원칙적인 거 배우자. 뭐라고? 원리 원칙적인 거. 잘 봐. 잘 봐. 현재 몇 도씨라고 했어? 80도씨야. 여기죠. 자, 80도씨에서 붕산 얼마 있고요. 염화나트륨 얼마 있는지 봐봐. 붕산 얼마 있고 염화나트륨 얼마 있어? 20, 20 있지. 자, 제일 먼저 얘들아 쓰지 말고 설명 들어요. 염화나트륨 왜 무시해도 되는지 알려줄게. 염화나트륨 20이라고 했으니까 10, 20이니까 이만큼 있지. 염화나트륨이니까 파란색만 봐야 돼. 현재 곡선 아래니까 불파 맞지? 됐어? 자, 이제 온도를 몇 도까지 낮출 거야? 20도까지 낮출 거지. 20도는 여기네. 그럼 20도까지 낮추면 여기까지 낮출 건데 여전히 20g은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 있지. 그러면 잘 봐. 염화나트륨 이렇게 가네. 쓰는 거 아니야? 곡선 아래고 곡선 아래지. 뭐 나오는 거 있어 없어? 없죠. 아무것도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그래서 염화나트륨 무시하는 거야. 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무시. 됐어? 기울기 큰 것만 계산해. 됐니? 그러면 이제 다시 붕산하고 따져보자. 자, 붕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얼마 있다고 했어요? 20. 그럼 20이니까 여기. 우와! 아슬아슬하게 불포하다. 그치? 맞죠? 자, 이제 온도를 낮출 거야. 얼마까지? 여기까지. 이건 필기해줘야지. 그럼 여기가 위, 여기가 아래. 그럼 위에서 아래 빼주네? 그럼 얼마 나오겠어? 15g 나오죠? 답! 물 100g다. 뭐라고? 물 100g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 물 100g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5g이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밑에 별표할 거. 재결정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예라고 해서 별표하시고, 이건 예 하시고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외우라고 했어 이건. 그렇죠? 순수한 질산칼륨 분리. 얘들아, 질산칼륨은 굉장히 기울기가 커요. 염화나트륨과 붕산의 혼합물. 그러면 얘는 무시하고 얘는 유시하고. 그렇죠? 천일염에서 정제 소금 얻는 거. 합성약품 정제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면 정제란 말이 들어가면 재결정이구나.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분리라고 돼 있어. 얘들아, 이거 정말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크로마토그래피를 용해도인 줄 알아요.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 이거 용해도야, 용해도 아니야. 용해도 아니에요. 많이 틀려요. 용해도 아니에요. 용해라는 현상을 이용하지만 용해도는 아니에요. 녹는 양은 관심 없어. 녹았다 안 녹았다 그것만 관심 있어. 자, 그래서 얘는요. 조심해라.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분리는 용해도 아닙니다. 용해도 아니야. 까먹지 마. 자, 그럼 얘는 뭘 이용하느냐? 밑주신다. 혼합물을 이루고 있는 성분물질이라고 했어. 성분물질이 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에이, 왜 밑줄이 이상하지? 다시. 성분물질이 용매의 녹아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해. 이걸 아까 뭐라고 했어? 용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차. 됐어? 어떤 용질이 있는데 용매가 스쳐 지나가? 그럼 이 용질이 용매에 녹겠어 안 녹겠어? 녹겠지. 그럼 용매가 이동할 때 용질도 같이 따라가. 됐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크로마토그래피. 혹시 어렸을 때, 선생님 어렸을 때는요, 니네 그거 아나? 방구차? 모르냐? 모기차 알아? 트럭 하나가 놓고 트럭 뒤에서 연기가 나와. 그 연기가 나오면 그거를 연기가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소독하는 거거든. 근데 그 소독약 냄새가 너무 좋은 거야. 알겠어?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게 안개처럼 돼 있고 그걸 가지고 골목골목 이렇게 다 누비거든. 그때 그 방구차가 지나가면 동네 꼬마애를 맡으면 되게 안 좋은데. 그지? 그러고 다녔어. 그랬던 제일 대표적인 새끼가 나야. 5살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기억나. 내 동생하고 갔는데 나중에 이제 집에 가야지 하고 딱 갔더니 뭔 일이 벌어진 줄 알아? 우리 동네가 아니야. 남의 동네야. 자, 집에 찾아가기 되게 힘들었어. 나 참고적으로 5살. 5살 꼬맹인데 내 동생은 더 어렸겠죠? 3살이었나? 손 붙잡고 막 어디지? 어디지? 우리 동네 집 주소도 몰라. 5살인데 어디야? 근데 중요한 거 찾아갔다 못 찾아갔다? 찾아갔다. 근데 개 재밌었다. 저 너희들 엄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알겠어?
모기차 엄마 아빠 어렸을 때 모기차 오면 쫓아다녔어? 100이면 100 쫓아다녔을 거야. 근데 만약에 그게 뭔데?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 알겠어? 어렸을 때 진짜 부자였을 거야. 진짜 부자. 거의인데 대부분은 그러지 않았어. 선생님 어렸을 때는요. 기껏해야 놀이기구라고 했던 게 뭐가 있었을 것 같아? 오락실밖에 없었어. 그래서 학교 끝나잖아. 초등학교 끝나잖아. 뭐부터 할 것 같아? 니네는 학원 다녔지? 우리는 그런 거 없어. 해 질 때까지 운동장에서 축구 차고 뭐 딱지치기, 오징어, 기타 등등 땅 따먹기 하여튼 야구 엄청나게 놀았어.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 애들 천지였어. 진짜. 집에 안 가. 맨날 놀냐.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자. 예걸 밑에 한번 볼게요. 밑에 보니까 잘 봐. 어떤 혼합물 물질이 있는데 용매를 이렇게 담거나 그러면 요 용매 얘를 물이라고 해도 되고 뭐 기름이라고 해도 되고 어떤 물질이 있으면 얘가 이제 이 조미를 타고 이 액체가 위로 올라가는 거 알지? 이거 제일 대표적인 게 화장지 알지? 두루마리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를 밑에를 쭉 연결시킨 다음에 밑에 부분에다가 물에다 담거나 그럼 물이 타고 올라오고 쭉 올라가서 다 젖어. 알겠니? 됐어? 그 현상이야. 그래서 용매가 이제 아래에서 위로 쭉 올라가. 올라갈 때 이게 스쳐 지나가게 해서 안 지나가게 해서 지나가죠. 지나가면 이제 봐봐. 슉슉 이 녹은 녀석 이 용질이 위로 올라갈 때 올라가는 속도가 B가 빨라 A가 빨라? B가 빠르죠? 맞아? 바로 이걸 이용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다? 크로마토그래피. 녹긴 녹았으되 많이 녹았다 조금 녹았다 그런 거 관심 없어. 녹은 다음에 따라가는 거야. 용매가 가니까 용질이 같이 따라가는 거. 이걸 뭐라 한다? 크로마토그래피. 자 이제 특징들 볼게요. 자 이때 사용하는 용매의 종류에 따라 분리되는 성분물질의 수 또는 이동한 거리가 달라져. 그래서 반드시 내가 어떤 용매 사용하는지 우리가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성분이 가장 멀리 있다, 가장 위에 있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래서 A하고 B 중에서는 B가 빠른 거고 A는 느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실험을 해야 되는데 실험할 때 포인트가 있습니다. 잘 봐라. 반드시 고무막에는 클로즈 닫아야 돼. 닫아야 돼. 왜? 오픈되면 안 돼요. 왜 그럴까? 용매의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라고? 용매의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이 거름종이는요 반드시 세워놔야 돼. 붙으면 안 돼. 됐어? 그 다음 이 혼합물을 찍어야 되거든. 혼합물을 찍어야 되거든. 찍을 때는요 작고 진하게 여러 번 찍어야 돼. 여러 분이 아니라 여러 번. 그 다음 현재 이 혼합물 요 지점은요 요 용매에 잠기면 돼 안 돼? 안 돼. 잠기면 어떻게 돼? 만약에 용매가 처음에 이렇게 있어. 그럼 어떻게 된 일이 벌어질까? 이 용매가 여기 있는 혼합을 다 녹여서 혼합 밑으로 가라앉지 위로 올라가지 않아. 됐어? 그래서 처음 용매 봐봐. 용매가 여기 있습니다. 맞죠?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올라간 녀석을 봤더니 몇 개가 올라갔어? 2개가 올라갔어. 그럼 몇 종류의 물질이 있었다는 얘기야? 2종류. 근데 왜 앞에 최소란 말이 들어가 있을까? 이게 문제야. 최소가 뭘까요? 얘들아, 이 용매가 여기 있는 혼합물 중에서 혼합물 중에서 있는 대로 모든 물질을 다 녹일 수도 있지만 못 녹일 수도 있지. 근데 올라간 녀석이 몇 개야? 2개야. 그럼 일단 2개는 확보. 2개 말고 3개가 있는지 4개가 있는지 5개가 있는지 6개가 있는지 모르지. 그래서 최소란 말이 들어가는 거야. 됐어? 그래서 니네가 조심할 거 있어. 만약에 올라간 녀석이 하나밖에 없어. 이게 A하고 B가 있는데 A밖에 없어. 그럼 너희들 봐봐. 이거는 몇 종류야? 2개가 올라가면 2종류고 3개가 올라가면 3종류거든? 근데 올라간 게 한 종류야. 그럼 뭐라고 해석할 수 있지? 순물질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근데 순물질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왜? 안 녹은 새끼가 있을 수도 있잖아. 야, 2개가 있었는데 2개 중에 하나만 2개 중에 하나만 녹아서 같이 따라갈 수 있잖아. 뭔 얘기인지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하나만 모인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고급진 표현으로 순물질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니? 단정 지어가지고 순물질이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알겠죠? 안 녹은 애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해석한 게 밑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제 밑에 있는 그래프 해석 한번 해보자. 잘 봐. 자, A 볼게요.
자, A 보니까 올라간 녀석이 몇 개 있죠? 하나 있지. 그치? 하나 있어. B는 2개 있고요. C는 하나 있고, D는 2개 있고, E는 하나 있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 있는 녀석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있고, 그 다음 또 누가 있어? 여기 빨간색 하나 있고, 그 다음 또 누가 있어? 여기 보라색 또 하나 있네요. 이렇게. 그럼 여기 선생님이 쓴 점 찍은 애들 A하고 C하고 E는 순물질일 수 있는 확률이 있지. 그 다음 현재 여기 있는 새끼가 가장 빠른 거죠. 그럼 가장 느린 건 이거죠. 됐니?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봐봐. 이 그래프 보면은 B하고 D를 볼 거야. 얘네들은 100% 뭡니까? 호남물입니다. 얘네는 왜 100% 호남물이야? 올라간 녀석이 몇 개야? 하나, 둘. 근데 요 하나는 이성분 올라간 거고, 요 하나는 이성분이 올라간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 B는 무조건 A 더하기 C 2개 이상 섞인 거야. 그 다음 D입니다. D에 섞인 거는 요 새끼가 그대로 갔고 요 새끼도 그대로 따라갔지. 그러면 D는 C 더하기 E가 최소 2가지 이상 섞인 거야. 그래서 100% 호남물은 누구다라고 하면 B하고 D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그치? 순물질일 수 확률이 높은 거는 A하고 C하고 E입니다. 됐음? 됐냐?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해석 잘해야 돼. 자, 이제 마지막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징입니다. 자, 얘 매우 적은 양도 쌉 가능합니다. 그 다음 분리 방법 되게 간단하고요. 시간도 짧아요. 좋네. 그 다음 성질이 비슷하거나 복잡한 애들도 한 방에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으따 써먹어. 이건 뭐라고 했어? 외우라고 했죠? 맞아, 이거 외우는 거야. 자, 사인펜 잉크의 색소 분리한대요. 자,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자. 만약에 여기다가 수성 사인펜을 내가 다 찍을 거야. 수성 사인펜은 물에 녹아요? 기름에 녹아요? 물에 녹지.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넣어야 돼?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색깔이 여러 개는 검은색? 검은색 아니야. 알겠어? 여러 가지 색깔 나와. 그 다음 운동선수의 도핑 테스트. 도핑 테스트가 뭔지 알아? 약물 검사죠. 너네 도핑 테스트 뭘로 하는 줄 알아? 윤여가? 하나도 몰라? 라오나 도핑 테스트 어떻게 하냐? 그치, 소변 검사하죠. 그럼 여기서 문제. 소변 검사 어떻게 하냐? 옛날부터 썼던 방법. 경기 끝나고 무작위로 아니면 뭐 그냥 아예 대놓고, 야, 남자들은 남자가 따라 그냥 종이컵 딱 줘. 싸는 거 옆에서 봅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 여자들은 싸는 걸 보려면 창피하잖아. 성령아, 네가 운동선수인데 도핑 테스트 한다고 문 열고 싸래. 그리고 싸는 거 이렇게 보고 있어. 물론 같은 여자가 보고 있겠지만 기분 좋아. 기분 나쁘겠지. 그치?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서 문 좀 닫고 싸라고, 자, 저기 가가지고 싸고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거 실화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 어떤 모 나라에, 외국 서양 쪽이죠, 운동선수가 몸 안에 오줌을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약 바른 애죠. 약을 빨던 애니까 약 걸릴까봐 몸 안에 오줌을 보관했어. 자, 여기서 문제에 들어갑니다. 오줌을 그냥 밖에다 보관하면 오줌이 식죠. 맞죠? 오줌이 식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누가 봐도 거짓말인 거 알지? 야, 오줌은 종이컵에 받잖아? 따뜻해. 왜? 우리 몸의 온도가 36.5도잖아. 그 오줌 그대로 나가니까 온도가 따뜻할 수밖에 없지. 그렇지? 그래서 체내에 보관하고 있었어. 안 터지게끔 비닐에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빼내다가 툭 떨어진 거야. 야, 밖에 있는 검사원이 그거 바보야? 웬 주머니 비닐문에 떨어졌는데? 그거 뭐냐고 하니까 이러는 거지. 어버버버 한 거죠. 그때부터 규정이 바뀌었대.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문을 닫고 쌌는데 문을 열고, 그리고 여자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쳐다본대. 딴짓할까 봐. 이걸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노는 언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거기 김영년도 나오고 뭐 운동선수 여자들 많이 나오거든. 그 사람들이 약물 검사 얘기를 해줄 때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 걔 아니었으면 옛날처럼 하는데 지금 창피하다고. 근데 난 몰랐는데 모든 운동선수들이 다 도핑 테스트 하는 거 아니래. 무작위로 고른대. 무작위로. 이번 경기에 참가한 애 중에서 너 3명 일로 와. 오줌 검사할 거야. 이렇게 찍는데. 그때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고 재수 있으면 안 걸리는 거고. 맞죠? 되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단백질 성분 검출이다라고 했어. 밑줄 쳐?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단백질 성분 검출. 그 다음 식품 속에 농약이나 중금속 성분 검출. 그 다음 잎에서 색소 분리. 이런 것들이 전부 뭐다? 크로마토그래피다. 자, 이제 마지막 거 하나 더 하면 내용은 다 끝납니다. 자, 오른쪽 보자. 자, 복잡한 여러 가지 혼합 물질의 분리입니다. 이게 혼합물 분리의 끝판왕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운 거 우리가 다 할 거야. 이거 설명 들으면 됩니다. 잘 봐라. 물에다가 소금을 섞었대. 무슨 물? 소금물. 그 다음 모래를 섞었다. 섞여? 안 섞여. 그치?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알 수 있는 상식 이렇게 되겠죠. 그림을 그리면 금방 알아요. 이게 무슨 물이야? 소금물. 그 다음 뭐가 있어? 모래. 그 다음 식용유. 이거잖아. 됐어? 그러면 일단 우리 있는 요 맨 위에 있는 식용유부터 분리할 수 있지. 맞죠? 이거 뭘로 분리해? 식용유를 위층을 스포이드로 분리한대. 그치? 이거를 분리하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해? 밀도차. 뭐라고? 밀도. 적어야지. 그래서 얘가 위, 얘네가 아래야. 자, 그 다음 이제 소금물과 모래를 분리할 거야. 그래서 거름장초를 걸러. 이게 바로 뭐야? 아까 얘기한 거 이게 바로 용해도차야. 뭐라고? 용해도. 근데 그냥 용해도가 아니야. 물은 소금을 녹이고 물은 모래를 못 녹이잖아. 용질에 따른 용해도야. 봐, 아까 얘기했지. 이게 나온다고. 됐어? 그러면 이제 소금물이 있어요. 소금물을 증류했다고 했지. 그럼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야? 물입니다. 그럼 만약에 소금물을 증발시켰다라고 했어. 소금이 주인공이야. 됐어? 됐니? 증류시켰다는 얘기는요. 뭘 이용했다는 얘기야? 이거는? 끓는 잡. 아, 특성 3개 이용했네. 밀도, 용해도, 끓는 잡. 됐어? 자, 이제 마지막 몇 개 안 남았어. 자, 개념 속속이 문제 풀어보자. 물질의 온도에 따른 무슨 차이를 이용해?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재결정이라 하죠. 자, 2번입니다. 자, 아까 뭐라고 했어? 그래프 기울기 큰 놈과 작은 놈이 있으면 뭐만 보라고? 큰 놈만 보라고. 됐죠? 자, 온도를 뭐라고 했지? 15도씨로 섞여 있어. 자, 근데 문제는 현재 온도가 뭔지 몰라. 근데 뜨거운 물이래. 뭐 대충 여기라고 하지. 뜨거운 물이니까. 그렇죠? 그럼 15g 어디 있니? 요 정도. 우리는 지금 영화 같은 건 관심 없다. 그 다음 몇 도씨로 생각할 거야? 20도씨로 생각할 거야. 여기까지. 요렇게 가면 위에 얼마예요? 5g이잖아. 여기는 얼마야? 15. 여기는 얼마야? 5. 그럼 몇 그램? 10g. 그렇죠? 됐지? 그래서 용해도 차이가 큰 붕산이 10g 분리되죠. 됐어? 됐니? 됐어? 그러면 이제 좀 문제를 한번 내볼까? 이 문제를 좀 어렵게 되면 이렇게 낸다. 현재 염화나트륨 몇 그램 있었어? 1g. 여기 1g 있었지. 그럼 얘 이쪽으로 가도 1g 그대로지. 자, 문제 들어갑니다. 문제 들어가. 자, 지금 현재 요 20도씨에는 붕산이 몇 그램 남아있어? 5g 남아있지. 맞지? 붕산 5g 남아있죠? 염화나트륨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1g 남아있죠? 그럼 붕산 5g에 염화나트륨 1g이니까 몇 g이야? 6g 남아있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물까지 계산하세요라고 하면 106g이지. 그렇죠? 비커까지 계산하면 비커 질량까지 우리가 더해주면 되겠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확대해서 해석해야 된다. 즉 여기서 100% 붕산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치? 15g 중에 10g만 나오는 거야. 온도를 더 낮추면 이제 15g에 근접해서 나오겠죠. 됐지?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시금치 잎에 색소 분리한대. 색소 분리하면 무조건 크로마토그래피야. 자, 보자. 톨루엔이라는 용매를 사용했습니다. 용매. 자, 이때 이 용매를 잠겼어, 안 잠겼어? 안 잠겼죠. 뚜껑 닫았습니다. 색소를 찍은 점 여기다 놨어. 이걸 뭐라고 해? 이게 혼합물이야. 혼합물인데 잘 봐. 올라간 녀석이 제일 먼저 올라간 녀석이 여기야. 그래서 위로 갈수록 빠름, 아래로 갈수록 느림. 그 다음 올라간 녀석이 1, 2, 3, 4니까
최소 몇 종류? 싸가지 이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최소란 말이 있고 싸가지입니다. 자, 이 실험에서 시금치 잎에 색소를 이루고 있는 성분 물질 A, D 중에 톨루엔을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거 맨 위, 정답 D. 됐죠? 자, 4번입니다. 성분 물질의 밀도차를 이용한다? 아니. 그럼 용해도차? 그것도 아님. 용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차. 까먹지 마. 자, 그 다음 분리 방법이 복잡? 간단해요. 그 다음 시간도 조금 걸려요. 혼합물의 양이 매우 적어도 분리할 수 있다. 그렇지. 그 다음 성분 물질이 비슷하거나 복잡한 애들도 한 방에 분리 가능. 정답은 3, 4번. 자, 5번 크로마토그래피죠. 넘겨. 자, 이제 탐구 A하고 탐구 B를 할 겁니다. 자, 질산칼륨과 황산구리래. 근데 니네 이미 용해도에서 알고 있었던 게 뭐냐? 질산칼륨이 그래프 길이가 크고 황산구리는 그래프 길이가 작아요. 봐봐. 크고 작고. 그럼 우리는 누구만 봐야 돼? 얘만. 그렇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 얘들아, 황산구리 있잖아. 그치? 황산구리에서 여기 있는 구리 있잖아. 구리. 니네 알지? 질산이온과 칼륨이온, 황산이온과 구리이온. 맞죠? 그럼 요 구리이온 CU2 플러스는 무슨 색일 것 같아? 이거 외우라고 했지. 푸른색이야. 그래서 푸른색은 여기 나와 있지. 자, 일단 얘네들 녹입니다. 녹이면 막 푸르게 돼요. 푸르게 된 상태에서 아무리 내가 지랄 발광을 하면서 온도를 낮춰도 질산칼륨은 나오지. 황산구리 나왔나? 안 나오지. 푸른색 성질 바뀌어 안 바뀌어? 색깔 안 바뀌어. 알겠어? 색깔 바뀌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보면 여기 위에서 지금 거름장치에서 걸르는 녀석이 누구야? 여기서 질산칼륨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검출하고 일부를 중에서 좀 많이 검출하고 있죠. 그 다음 요 아래에 있는 게 뭡니까? 황산구리와 질산칼륨 질칼이죠. 질감이 아니라 소량이 있겠지. 여기 아예 없지 않아? 조금 있어. 이거 틀리면 안 된다. 그 다음 흘러내릴 때는 붙여야 돼요. 부처 해석. 됐어? 이제 해석 한번 해보자. 자, 해석입니다. 해석. 자, 현재 40도씨에 질산칼륨 62.9, 40도씨 28.5야. 됐죠? 됐니? 그런데 내가 얼마를 녹였냐라고 돼 있어. 30을 녹였대. 그렇죠? 30. 그 다음 황산구리는 개무시한다겠지. 왜 개무시해? 1g이래. 그럼 40도씨 1g이 요 정도야. 온도를 0도씨까지 낮춰? 그래도 1g 여기야. 곡선 아래 개무시지. 그치? 불포화잖아. 그래서 얘는 여기도 불포화고 불포화, 여기도 불포화야. 그러니까 곡선 아래가 해당되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난 무시. 그럼 누구만 봐야 돼? 누구만 봐야 돼? 질산칼륨만 봐야지. 그럼 질산칼륨만 봐보자. 질산칼륨을 보니까 얼마 녹아있다고? 62.9g까지 녹을 수 있는데 30g 녹아있대. 얼마 녹아있다? 30. 그럼 여기보다 살짝 위, 여기지. 맞아? 그 다음에 얘를 온도를 낮출 거야. 얼마나 낮췄어? 0도씨. 그러면 쭉 이렇게 낮췄어. 그래서 봤더니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13.6이래. 여기 써 있어요. 그럼 위에서 아래 빼주면 30. 여긴 30이야. 질산칼륨만 보는 거다. 30 빼기 13.6이니까 16.4g이 나오겠지. 됐어? 그럼 얼마 남아있니? 얘들아, 여기 얼마 남아있어? 여기 얼마? 여기 13.6이 곧 질산칼륨이 남은 양이죠. 맞지? 남은 양이야. 거기다가 황산구리가 1g 그대로 있죠. 그래서 전체 용액 안에 들어있는 질산칼륨과 황산구리는 14.6g이죠. 13.6g의 남은 거에다가 1g이 섞이니까. 자, 정리. 고체 혼합물의 용매에 녹인 다음 용해가 온도를 낮추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녀석이 결정으로 나와요. 용해도 차. 이때 결정은 항상 곡선 위에 있는 녀석이 위에서 아래 빼준 것만큼 결정량이 나오죠. 됐죠? 자, 그 다음 2번, 3번 볼게요. 자, 염화나트륨하고 붕산이 있었는데 그래프 봐봐. 염화나트륨은 기울기 작아.
붕산 기울기 커. 누구만 봐야 돼? 붕산. 이런 것도 모르면 붕신 소리 듣는 거죠. 그 다음 밑줄 쳐. 물 100g. 기준 안 바뀌었다. 그 다음 붕산 몇 g이라고 했어? 16g이야. 몇 도씨? 80도씨에서 16. 그럼 16이면 쭉 한 대충 이 정도죠. 16입니다. 온도를 얼마까지 낮출 거야? 20도씨. 그럼 여기까지 낮춰야 돼. 이렇게. 그럼 위에서 아래 빼주는데 아래가 5잖아. 16 빼기 5니까 얼마 나와? 11g 나오죠. 맞죠? 정답은 11g. 끝. 그래서 이거는 붕산 11g. 2번과 같이 답한 까닭을 서술하세요. 온도에 따라 용해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라고? 온도에 따라 용해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 사인펜 잉크의 색소 분리입니다. 자, 수성 사인펜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용매 뭐 써야 돼? 물 써야 되겠지. 이게 유성인데 물 쓰면 안 녹아요. 네임펜 아무리 물로 문질러 봐라. 색깔 지워지냐? 안 지워지죠. 자, 그래서 봤더니 잘 봐.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인데 검은색이 하나 가지 색깔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인 게 보이죠? 됐냐? 이거 잘 봐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데요. 위에까지 도달해서 물이 위에까지 도달하면 더 이상 안 올라가겠지. 그 전에 실험 끝내야 돼요. 그리고 뚜껑은 항상 닫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실험시 유의사항이라고 돼 있어. 별표나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야. 별표나라 유의사항입니다. 자, 용매가 증발하지 않도록 입구를 막죠. 그 다음 물이 거름종이 끝까지 올라가기 전에 멈추는 거죠. 작고 여러 번 진하게. 사인펜 잉크를 찍은 점이 물에 잠기지 않아야 됩니다. 됐죠? 자, 정리. 혼합을 이루고 있는 성분 물질,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어? 용질이 누구를 따라?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걸 크로마토그래피. 마지막 두 문제입니다. 자, 2번, 3번. 자, 보자. 올라간 녀석이 몇 개예요? 3개죠. 그럼 최소 이 새끼는 3가지 이상 물질이죠. 3가지. 가장 빠른 건 어디 있는 녀석? 맨 위에 있는 녀석. 정답 C. 이 실험에 사용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이라고 했어. 크로마토그래피고요. 이 방법의 장점, 간단하죠. 시간 짧죠. 그치? 성질이 비슷하거나 복잡해도 한 방에 분리 가능하죠.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됐니? 자, 그러면 니네 잘 들어. 내용은 다 끝났어. 그럼 니네가 내용이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 뒤에 거 따로 안 한다. 니네 시험 대비 교재에 있는 것 중에서 이 부분 파트는 따로 안 해. 이게 내용 정리해 준 거야. 알겠니? 자, 끝.